정부 초기부터 감론을박 심하죠. 분상제 대출규제 풀어라. 시장 정상화해야 된다. 미친 거죠. 대출규제 뭐 때문이에요? 바젤3 때문이죠. 그 다음에 분상제 뭐 때문이에요? 비정상적인 분양가 때문이죠. 건설사들만 이익 쳐보지 실수들은 손해보죠. 시장에 맡겨야 된다. 엉망진창 투기판이 된다. 시장에 맡겨서 생긴 일들, 예전에 경제대공원도 그렇고 언젠간 터져요. 일본 부동산 버블도 거의 시장에만 맡긴 상황이었죠. 대출을 오히려 완화했었고 지금까지도 회복 못하고 있다. 중심지는 뭐 회복됐다 뭐 이 난리들 치고 있는데 그때에 비해서 중심지는 아직 회복을 못했다. 거기다가 늘어난 유동성까지 생각해보면은 그거는 회복한 게 아니죠. 리먼 어떻게 됐어요? 미국 지금 집값 높다 하는데 리먼 때만큼 높나요? 아니죠. 뉴욕보다 서초동이 더 비싼 곳도 많죠. 그런데 시장 경제에 냅두더라고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피해보는 사람들이 누구다? 막판에는 투기꾼들은 지식이 있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떠넘기고 빠진다.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 들어가서 실수요들 왜 집 못 사게 사다리 거뒀잖냐. 수치상으로 이득 본 거 투기꾼들이 뱉어내도록 만들어야지. 그거 실수요자들한테 떠넘기고 나가려는데 그걸 두고 보고 있으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정부 규제 들어가는 거죠. 정책 큰 방향. 전월세 거주하는 서민들 부담 확실히 줄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 세금 부담 완화. 그 다음에 특별공급 물량 확대. 이거 왜 생애 최초만 해줘요? 생애 최초는 해줘야 되죠. 청년 신혼부부층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사실은 생애 최초라면은 어떤 무주택자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라는 게 취지이긴 한데 문제는 그 혜택을 주게 되면은 저거를 또 꼼수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청년의 경우는 꼼수로 이용할 게 적죠. 그만큼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죠. 기간 제한이 있잖아요. 나중에 이건 차츰 확대해야 되겠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심리가 미친 상황에서는 꼼수로 사용되지 않도록 혜택을 받는 대상을 줄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다주택자,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 강화해라.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 공급 물량 확대해라. 이미 77만원. 노태우스처럼 200만원 확보해야 돼요.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은 그거 다 세멘덩어리 자연 해치는 것밖에 안 되죠. 물량 공급했는데 맨날 부족하다. 자, 지금도 이야기하는 게 과거 집값 떨어질 때 물량이 이렇게 나오다가 재건축 연한 완화하고 나서 물량 폭증했다가 지금 좀 억제하니까 이 정도 떨어진 거거든요. 이때보다 많아요. 떨어질 때보다. 공급 많아요. 항상 여기랑 비교하면서 이때보다 떨어졌으니까 공급 부족이다 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서 매번 공급 추진했었죠. 이번에도 공급 신도시부터 추진하고 들어갔었죠. 사전청약 물량 확대 방안 강구하고 더 빨리 하는 거. 보완책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추가 대책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일단 전세값 잡는 정책 뭐 있어요? 임대차 3법 개정 추진하고 있고 1회 연장인데 무한 연장으로 나오고 있다. 전세 물량 확대하겠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 나오고 그 다음에 신규 절대 안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재건축 억제해서 멸실은 줄어들고 신규는 그 전에 지어지고 있던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급은 예전보다 적지 않다. 오히려 많다. 그러면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공급 확대죠. 공급이 확대되면은 매매 시장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곳이 어디냐? 전세 시장이죠. 지금 전세 시장 불안한 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상 집을 사게 되면 전세자금 대출 연장 불가한 거. 또 한 가지는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보장이 전세가 4억까지 됐다가 2억으로 줄어든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가격을 띄우고 있는 거죠. 예전에 120 직전에 했던 것처럼. 그런데 이게 무슨 6.17 대책, 재건축 실거주 들어가는 거. 얼마나 많은 물량이 되냐. 지금 당장 가능한 게. 그 사람들 계약 만료돼야 가능한 건데. 그리고 또 뭐 실거주 여건 강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오히려 실거주 여건 강화됐다. 근데 신축이 들어왔어요. 신축의 실거주 요건이 강화가 되면은 그 전에 다른 곳에서 전세 살던 사람이 거기에 이제 실거주로 들어가게 될 경우가 많죠. 그러면 오히려 전세 매물이 나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다주택자 전세 임대소득 과세한다. 전세가 높이면 자금 확보가 되니까 그동안에 전세가 많이 높였었죠. 근데 자금 확보만 되는 게 아니라 세금 확보도 된다. 뭐 지금 주요 내용 보면은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 무제한, 김진애 의원이나 정의당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 2회까지도 발의하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경우 원래 21년 말에 시행되기로 했는데 더 빨리 시행하려고 하는 거죠. 전세 임대 나이, 신혼부부, 자녀 나이 13세에서 18세로 완화됐다. 주거 안정 대책, 아까 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나온다고 그랬죠? 18세 이하 자녀 포함해서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혼인 가구, 기간 무관하게 전세 임대를 내놓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요들이 많아진다. 전세 임대주택은 꾸준히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반대로 기존 전세 시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거 전세 임대 굉장히 좋은 혜택이거든요. 나오기가 편하죠. 전세 보증보험 굳이 안 받아도 되죠. 저기는 기간 다 안 채우고 중간에 해지 사유 이야기하고 몇 개월 후에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임대사업자나 혹은 일반 다주택자들에게 전세 들어가던 수요들이 줄어든다. 그리고 신축 공급되면서 전세 수요 줄어든다. 수요들은 계속 줄어드는데 전세값이 계속 오를 이유가 있어요? 매물이 잠긴다고 하죠. 매물 잠기는 속도보다 수요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다. 매물 잠기는 거 왜 잠긴다고 그래요? 실거주해야 되니까 집주인이 들어가서. 집주인이 들어가면은 그 집주인이 살던 집은 전세로 나와야죠. 근데 무슨 매물이 줄어드냐. 매물은 그렇게 해서 계속 확보가 되는데 물론 어느 정도로 줄어드느냐. 지방에 살던 집주인이 서울로 들어올 수는 있겠다. 그러면은 매물이 조금 줄어들긴 하겠죠. 하지만 그 외에 수요가 줄어드는 게 더 많이 빠르죠. 예를 들어 신축에 실거주 요건이 붙으니까 신축 아파트 사면은 전세 살던 사람들이 다 신축으로 실거주 여건하러 들어간다. 그러면 그만큼 전세 매물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청약 1순위 개선 검토하고 있죠. 신혼특공 뭐 하고 있는데 사실은 특별공급 제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데 3구 4구가 뭐냐. 최소 5구에서 8사 정도로는 공급해야 애 하나에서 애 둘 정도는 낳고 살지 않겠냐. 이런 거를 조금 더 개선했으면 하죠. 자녀 출산한 경우 1순위에 해당하는 가점 적용을 검토 중이다. 중요하죠. 지금 저출산 심각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크게 직면한 문제는 인구 문제다. 고령화가 심각하고 출산율은 어느 나라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집값 안정 및 정상화. 1순위 해외 근무자 청약 박탈. 일하다가 해외에 나가게 될 일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자격이 박탈되게 되면은 누가 해외에 나가서 일하려고 그래요. 불로소득보다는 중요한 건 근로소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게 핵심인데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은 없애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싱가포르는 이렇게 하고 있다. 기본 취득세 1에서 4%에 다주택자는 15%, 외국인은 20%, 법인은 30%까지 추가 부과하면서 하고 있고 양수세는 좀 적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그 인프라가 몰려있어서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폭등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안정됐다 생각하니까 양도세는 하고 대신에 재산세 많이 나오죠. 그런데 지금 2주택자의 경우 계속 이렇게 중과되는 거죠. 12%, 3주택자의 15%. 세율을 대폭 강화하겠다. 지금 같은 경우 4주택 구입부터 4% 되는데 요거를 2주택으로 줄일 가능성이 있겠다. 더 높일 수도 있고. 취득세보다는 보유세 강화가 더 핵심이죠. 다주택 취득세는 당연히 늘려야 되죠. 그래서 2주택자 될 경우 4%. 단 일시적 2주택의 경우 뭐 혜택을 주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경우에는 뭐 1% 지금 동일 세율로 하되 6개월 이거 어길 경우 환수하고 오히려 추가로 더 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구성되면 되겠죠. 재산세, 임대소득세 개편 나선다. 법인세, 중과세 하는 거 부활시키고 버티기 때문에 뭐 종부세 폭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일단은 법인은 사망 선고 나왔고 재산세나 임대소득세, 특히 임대소득세 하면서 임대사업자들 잡는 거죠. 뭐 그동안 혜택 많이 받잖아요. 하나씩 축소할 때도 됐죠. 보면 어때요? 지금 소득세법 개정안 단기 매매 양도소득세 중과 이거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죠. 단기 매매의 경우 뭐 예를 들어 뭐 1년 정도 기간 잡고서 1년 내에 단기 매매 혹은 1년에서 2년 정도 잡고서 1년이면 80%, 2년 70%, 80% 분양권. 그렇죠. 이런 거 요거는 뺐으면 좋겠네요. 조정지역 내 주택 분양권이 이제 거의 다 전매 제한이 걸리는데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그냥 주택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어차피 내가 그 집에 살다가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분양권만 가지고 시세 차익 보려고 했던 거니까 100% 때려 버리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뭐 요거 80%, 70% 이 정도는 강화해줘야 된다. 다가구 임대주택 합산 대상 예외 내용 삭제한다. 많이 내주고 할 수 있죠. 특히 다가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많았죠. 원룸 건물 가지고 다 전세 받아놓고서 건물주가 날라버리는 일이 생겼죠. 다가구 같은 경우는 한 집에 한 8세대 막 들어가 있는데 그 8세대 다 전세 넣으면은 집값 가뿐히 넘을 정도로 전세가 센 편이죠. 그러니까 많은 혜택 보고 있었죠. 그러면서 전세로 내 돈은 거의 안 쓰고 갭투기로 들어가면서 밑에는 다 월세 줘서 월세 뽑아먹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이제 합산 대상 예외에서 내용 삭제한다. 이 경우 뭐 분양권 주택수에 포함 이제 거의 포함됐죠. 그 다음에 중과세율 인상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거주기간 추가 당연히 거주해야지. 장기 거주 특별공제로 바꿔야 되죠. 이제 종부세법 비사업용 토지 세율 상한에서 100억 원 초과의 경우 1%, 200억 원 초과의 경우 2% 상향 구간을 더 만들자. 이렇게 강화 정책, 특히 보유세 강화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징벌적 과세 많이 들어간다고 했고 12, 16대 나왔던 것보다 더 강한 보유세가 나올 수 있다. 왜냐면 그건 12, 16대 나왔던 거잖아요. 통과를 못했을 뿐이지 그 정책은 12, 16대 나왔다. 그러면은 이번에 나올 정책은 그보다 세게 나올 수 있겠죠. 새로운 정책이니까. 지금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어요. 전세가 오르는데 임대사업자는 5% 상한이 있어서 이거 전세가 오르는 거 못 따라가니까 폐지하고 전세가 올려받겠다.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할 것이다 라고 자꾸 부추기는 기사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혜택 다 폐지해가지고 혜택 환수하게 되면은 전세가 올려받는 건 어차피 돌려줘야 될 돈이고, 혜택 환수되는 거는 내 돈이 생돈이 나가는 건데 누가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이거죠. 임대차 3법 통과하게 생겼으니까 지금 폐지하고 전세라도 올려받겠다라는 마음인 거지, 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전세가가 아무리 오르더라도 나는 5%씩만 올려줘도 상관은 없죠. 그런데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임대차 3법 통과 전에 마지막으로 좀 전세라도 올려받겠다, 이런 생각으로 임대사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빨리 추진해야 되죠. 전월세에 대한 안정 같은 경우는. 자, 그 다음에 뭐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 일괄 적용 아니다, 소급 논란, 뭐 이거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죠.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 제한법, 지방세 제한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폐업한도 뭐 이거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보증금이 급등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근데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이냐라는 거죠. 여력이 안 되는데. 특히 그 갭투기 규제 들어가면서 이번에 주택 가진 사람들 전세 연장 안 되고 전세 보증금 줄인다. 그런데 보증금을 급등할 수 있느냐, 전세 수요가 줄어드는데. 사기 신도시 얘기하고 있는데 광명 시흥 하남 물망인데 요거 아마 아닐 거예요. 광명 시흥지구랑 하남 간북지구가 왜 취소됐었느냐 라고 했을 때, 얘네가 MB 때 토지보상 받고서 택지지구 만들려고 했다가 취소됐죠. 그래서 투기꾼들 많이 들어오고 보상금 요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보류가 된 거예요. 추진하기 좋은 인프라 만들어 놨음에도 너무 비싸니까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왜 저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광명 시흥 하남 지금이라도 이거 뭐 택지지구 들어온다, 더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라라고 띄우려고 기존 택지 수용 인구 확대 해가지고 뭐 용적률 높이고, 서울은 용적률 더 높이면 안 되죠. 용적률 해제가 뭐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 재건축 조합들이 이익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재건축 가격 올라가면서 신축, 구축으로 따라서 올라가도록 만들려는 수작질이죠.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 국회 입법으로 협조해달라, 이런 얘기하고 있고, 모든 정책 동원하겠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는 당에서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당에서까지 계속 입법 발의안을 내놓겠다. 문제 생기면은 국회에서도 도움을 주겠다. 종부세 통과 안 시키고 이런 20대 국회처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 법안 발의하고 입법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세대주택 다주택자 종부세 대폭 인상, 양도세 중과 세율도 있고,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 이미 많은 투기 수요 억제책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징징내면서, 예전에는 시장 논리 개입한다 이런 논리로 갔었죠. 안 먹히죠? 시장 논리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뭐 위헌이니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가 지금에는 서민들 죽는다 이런 이야기 하다가 댓글로는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집값을 잡는 정책은요, 자본주의여야 돼요. 주거 안정이 안 되면 많은 돈을 필요로 하게 되죠. 비소비 지출이 높기 때문이죠. 월급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요구가 강화되죠. 그런데 주거 안정이 됐다고 치면은 많은 돈이 필요가 없죠. 비소비 지출이 줄어드니까. 그러면은 월급이 적더라도 지출에 비해서 많으면은 불만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노동자 요구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일수록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부동산을 낮춰야 된다가 맞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라고 몰고 가고 있는 니들이 빨갱이 새끼들이죠. 나한테 빨갱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투기 수요 억제 정책은 많이 나왔다.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투기 수요 매물 유도만 하면 된다. 산불을 잡을 때 번질길 다 차단해 놓고서 그동안은 불이 퍼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그래서 불이 커지는 상황인데 여기까지밖에 안 커지죠. 그 다음에 물 부어서 잡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다주택자들이 빠져나갈 길, 법인 신탁으로 다 빠져나가도록 만들어 놓고서 결국 몰린 곳은 어디예요? 막다른 골목이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정책만은 자신 있었다 라고 늘 이야기하죠. 집값이 올랐는데 보통 불안할 만도 한데 계획대로 되고 있다, 이런 거였죠. 완전 계획대로 되진 않았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집값 잡을 거죠. 그리고 다음 정권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잡을 수밖에 없다. 아마도 어디까지? 이번 정권 내에는 이야기했던 대로 정권 초기 가격까지. 하지만 이렇게 오르던 때랑 이렇게 떨어지던 때 비교하면은 오르던 때의 심리랑 떨어지던 때의 심리는 다르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추세를 만들어 놓고서 다음 정권 안정적으로 인도해서 그 다음에 꾸준히 안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자. 이 정도까지 자신 있어 하는데도 아직도 불안해서 쫄려서 영끌하고 산다. 혹은 뭐 말도 안 되는 정치 논리에 빠져서 집 사면 보수되니까 집 못 사게 만든다. 이런
논리, 단순 논리. 그것도 알고 보니까 부동산 카페에서 나왔더만요. 부동산 카페 회원이 돌아다니면서 쓰고 다니던 거더만요. 집값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 심리 조장하는데, 그런데 넘어가지 말아라. 어느 쪽이 더 자신감 있어요? 지금 특기 수요들이 왜 그 짓거리 하고 다니고 있어요? 자신감 없으니까. 죽겠으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정부는 계속 자신감 내비치고 있죠. 라는 거는 그렇게 안 하면 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